먹방! 역사의 여러분의 먹방 시스템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친근한 나라죠? 바로 미국이란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자, 이 미국이 어떻게 건국됐는지, 자, 미국의 처음 이제 시작은 영국의 식민지로 시작합니다. 그 식민지에서 어떻게 독립했는지 볼 거고요. 유명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너희들 그 큰 바위 얼굴 피디님 아시죠? 그 산에다가 조각한 거야. 그래서 한 해발 고도 1800m 정도 되는 산에 그 돌산에 그걸 조각한 거예요. 이게 러시모산인가라는 산이에요, 여러분. 이 러시모산에 있는 이제 큰 바위 얼굴인데요. 모두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4명을 이 얼굴만 조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초대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우리가 조지 워싱턴 이제 그 우리가 조각을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미국의 영토를 넓혔다라고 할 수 있는 토마스 제퍼슨 이제 조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물은요.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죠. 미국의 남부를 통일했다라는 커다란 업적이 있는 링컨 대통령 이제 그 우리가 조각해 놓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여러분. 그 미국을 세계 초강대국으로 만들었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루즈벨트 대통령을 조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옛날에 만든 게 아니라 1941년인가에 완성이 된 거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상징이자 이 관광 자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자, 우리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인물과 관련되어 있는 조지 워싱턴과 우리가 토마스 제퍼슨과 관련되어 있는 미국 혁명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우리가 미국 혁명을 공부하기 전에 영국에서 있었던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 공부했고요. 자,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을 공부했습니다. 자, 순서대로 하자면 다시 한번 따져보면, 자, 17세기에 첫 번째 무엇입니까? 청교도 혁명 일어나고요. 자, 두 번째 뭐 일어납니까? 명예혁명 일어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늘 이 시간에 배울 뭐냐면요. 자, 미국 혁명이 18세기에 일어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우리가 배웠던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8세기에는 무슨 사상의 영향으로? 계몽 사상의 영향으로 자,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은 청교도 혁명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이후에 왕위를 차지한 제임스 1세라든지 찰스 1세 같은 영국 왕이 절대 왕정을 강화하면서 의회 전통을 무시했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영국 국교회를 이 의회 사람들 대부분이 믿고 있었던 청교도들한테 강요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 청교도들의 반발이 커진 거야. 종교는 신념이잖아. 그래서 이 청교도를 믿는 사람들의 반은 이 청교도 혁명에 참여를 한다면 나머지 반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선요. 어디로 가냐면 자,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자,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무엇이다? 메이플라워호를 탄 사람들이 자, 17세기에 미국에 가서 미국을 개척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아메리카 대륙 중에서 북아메리카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얘들아, 영국은 요 정도 쪽에 있기 때문에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서는 자, 미국의 동쪽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 거죠. 너희들 미국의 뉴욕에 가보면요, 뭐가 있냐면 이민사 박물관이 있어요. 왜 미국의 뉴욕에 있냐면 자, 미국의 초기 개척 지역은 서부가 아니라 자, 유럽 사람들이 대부분 왔기 때문에 동쪽으로 온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서쪽으로 개척해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 뉴욕의 처음 이름은 뉴욕이 아니라 처음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그 네덜란드의 수도인 암스테르담의 이름을 따서 뉴 암스테르담이다가 나중에 영국인들이 차지하면서 뉴욕이 된 거야. 왜냐면 새로운 요크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요크라는 거는 영국에 되게 유명한 애들아 이제 그 이름 중에 하나잖아. 그래서 뉴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7세기에 영국에서 온 청교도들이 자, 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개척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영국 쪽에서 수많은 이민자들이 넘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몇 세기에 들어서게 되면은 자, 18세기에 들어서게 되면은 이 미국에 얘들아 몇 개? 13개의 식민지가 생기게 돼요.
미국 혁명 전에 얘들아 식민지가 생기게 됩니다. 영국은 처음에 이 13개 식민지에 별로 관심이 있지 않았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식민지가 13개야. 각 주가 자기 주의 의회를 가져요. 자, 그러면 의회가 모두 몇 개인 거야? 식민지 의회가 13개죠. 자, 갖고 그 다음에 그들이 자신의 지역을 자치할 수 있도록 해요. 그러니까 본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간섭이 있었다 없었다? 간섭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 미국의 유명한 그 박물관이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있잖아. 거기서 이제 그 초기 개척 시대 사람의 여자 유골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 조사해 본 거야. 근데 그 두개골에서 뭐가 있냐면 칼자국이 발견된 거야. 그 칼자국이 뭐냐면 너희도 우리가 가축을 이제 그 잡아서 이 뼈에서 살을 고를 때 칼로 고르잖아. 그러면은 뼈에 이 칼자국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칼에 맞아 죽을 때와 그 뼈에서 살을 도려낼 때와 이 칼자국의 모양이 달라. 근데 그 여성의 두개골에 이 살을 도려낸 칼자국이 있는 거야. 그래서 미국인들의 초기에 식민을 했다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자, 왜냐면 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선 한 300명 정도의 영국인이 자, 요쪽을 이제 도착하게 된 거야. 동부 지역에. 근데 도착했는데 자기네가 처음 와본 지역이잖아. 자, 이 상황도 생소한 데다가 또 인디언들이 원래 거기에 원주민이잖아. 자, 그러면서 그들의 300명이 이런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차라리 봄에 가서 여름을 맞이했으면 되는데 이 바로 겨울을 맞이하게 된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도 똑 떨어지잖아. 그래서 겨울이 지나서 이제 본국에서 사람들이 갔을 때 그 마을 사람들 한 300명 중에서 60명 정도만 살아남아 있었대요. 그래서 아마 이들이 먹을 게 없어서 식인을 했을 것이다 라는 말이 되게 많아요. 하여튼 우리가 되게 지성적이고 민주정치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미국의 초기 역사도 그렇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자, 이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 이 식민지를 두고선 이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를 두고선 영국과 프랑스가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프랑스가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가 있어요 라고 한다면 얘들아 너희들 자, 요 지역이 어딥니까? 우리가 사회원에서 배웠죠. 자, 요 지역이 퀘벡주야. 자, 퀘벡주는 무슨 어를 씁니까? 프랑스어를 쓰잖아. 프랑스인들이 많이 이제 이민을 와가지고. 자, 그래서 얘들아, 옛날에 프랑스에 우리가 뭐랄까, 이 식민지가 있을 수밖에,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 되게 많이 이민을 온 거야. 자, 그 다음에 너희들, 그, 미국의 주 중에 하나, 루이지애나라는 주 알죠? 피디님 아시죠? 그 루이지애나의 루이가 뭐냐면, 루이 왕의 땅이란 뜻이야. 원래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거야. 그러니까는 자, 그런 식으로 프랑스도 여기에 식민지를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에스파냐도 식민지를 갖고 있었어. 너희들 캘리포니아 지역의 대부분은 원래 에스파냐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얘들아 우리가 약간 그 히스패닉계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원래 에스파냐의 식민지였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이 식민지를 두고서는 영국과 프랑스가 싸우는데요. 예상과 다르게 누가 프랑스가 지고 영국이 이깁니다.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7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7년 전쟁은 간단히 말해서 세계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동양만 빠진 유럽의 세계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 마리 앙뚜아네트의 엄마인 우리가 우리가 마리아 테레지 여왕 있죠, 여러분. 그 여왕의 왕위 계승권을 두고선 주변 국가가 마리아 테레지가 왕의 자리에 오르면 안 된다. 왕의 자리에 올라도 된다를 두고 싸웠다라고 했었어요. 그게 살리카법인가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살리카법은 간단해. 자, 왕위 계승권에서 여자는 계승하지 못하는 거야. 만약에 남자 자손이 다 죽어. 그러면 그 다음에 살아남은 여자 자손이 계승하면 되는데 아니야. 여자 자손 계승 못하고 우리가 친척 중에 찾아요, 남자를. 그래서 이제 그 합스부르크 왕가에서 여성 한 명 남는 거죠. 마리아 테레지야. 그래서 인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마리아 테레지 내 왕위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거고 주변 국가들은 아니다. 그 왕위를 요구하면서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7년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영국도 참전했겠죠. 자, 그러면서 이 전쟁에서 자, 영국이 승리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국이 승리했어. 자, 오랜 전쟁으로 전쟁에 많은 비용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영국이 프랑스한테 이기게 되면서 전쟁에 승리한 대가로 프랑스의 식민지를 영국이 받게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얘들아 식민지를 운영하는 거야. 식민지를 운영하면 군대도 투입해야 돼. 왜?
프랑스가 인디언들하고 친했기 때문에 인디언들이 영국에 굉장히 심하게 반발을 해요. 그럼 그 인디언들을 쫓아내고, 오케이, 그 땅에 관리를 보내고 이러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공무원 월급 줘야 되는 거야. 군대 월급 줘야 되는 거야. 돈이 어마무지하게 드는 거죠. 그래서 영국 정부가 어떻게 하냐면 이 식민지 운영에 드는 돈을 어디서? 자, 바로 이 식민지였던 미국에서 충당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재정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영국 정부가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해요. 이것을 이제 그 다른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어떤 책에서는 이제 중상주의 정책이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우리가 흔히 중상주의 정책 하면은 절대왕정의 경제정책이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절대왕정의 경제정책, 그러니까 가장 절대왕정이 선호했던 경제정책이야. 절대왕정의 경제정책도 맞지만 우리가 흔히 정부에 의해서 자, 봉국이라고 하는 봉국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보호무역을 다 뭐라고 한다? 중상주의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중상주의 정책을 보게 되면 간단해요. 본국에서 어디로? 자, 식민지로 수출을 많이 해. 오케이. 수출은 많이 하지만 식민지에서 본국으로의 수입은 웬만하면 막으려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식민지에 이제 들어가는 물건들 같은 경우는요, 세금을 많이 부과해. 관세라는 거. 나라에서 나라로 물건을 사고 팔게 되면은 그 국경을 넘는 순간에 관세라는 세금이 붙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 우리나라가 100원짜리 물건을 만들었는데 일본에 팔어. 그럼 일본이 100% 관세를 받겠다라고 하면은 물건 가격의 100%가 세금으로 일본에 내야 되는 거야. 그럼 100원짜리면 얼마를 내야 되는 거죠? 100원을 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는 이 물건을 자, 손해보고 팔 수는 없잖아. 100원에 팔아서 우리가 100원 벌었는데 그걸 일본 정부에 100원을 세금을 낼 수는 없잖아. 그래서 100원짜리 물건에 관세 100원을 붙여서 200원에 팔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보호무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세금을 어디서? 식민지 정부에, 그러니까 식민지에서 걷기 시작해요. 이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대표적인 게 인지세 같은 거. 자, 인지세라는 거 문서에 다 세금이 붙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서, 그러니까 이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돌아다니는 문서에는 다 세금이 붙는 거야. 그 문서에 우리가 너희들 지금 주민등록 등본 띄러 이제 그 우리가 동주민센터 가면요, 여러분. 돈 30원, 50원 이렇게 내죠. 그때 보면은 지금은 안 그러지만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거기에 이게 위조 문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우표 같은 걸 붙여줘요. 그러니까 일종의 인지세하고 비슷한 거야. 그걸 붙여줘? 마찬가지야. 그거 붙어야지만 그 문서가 통용이 되는 거야. 이게 세금 냈다라는 증거가 붙어야지만. 그래서 인지세 이런 거, 아니면 설탕 사 먹는 사람들 무슨 세? 설탕세 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차세 이런 거 내야 됐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세금을 냈으니 여기서 차는 띠띠빠빵 차가 아니야, 얘들아. 뭡니까, 여러분? 자, 티. 자, 그래서 바로 뭡니까? 홍차. 그 차에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차세가 되겠죠. 그러자 자, 식민지 의회가 강력하게 저항을 하게 돼요. 결론적으로 여태까지 자기네가 결론적으로 세금을 안 냈던 거잖아. 근데 세금을 더 내게 되면 자기의 부가, 자기의 재산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자, 무슨 말이 나오게 되냐면, 자, 대표가 없는 곳에는 과세를 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이 식민지 의회가 강력하게 저항을 하게 되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이 영국 정부가 너무 식민지 의회가 강력하게 저항을 해서 문제가 생길까봐 이 인지세 폐지하고 설탕세는 폐지하는데 차세는 끝까지 남겨둬요. 오케이. 그러면서 이 차세를 남겨둔 그 와중에 너희들 이 홍차는 어디산 홍차가 유명하냐면 인도산 홍차가 되게 유명해요. 실론테잖아, 얘들아. 그다음에 우리가 그 스타벅스나 커피빈 같은 데 가보면은 이 홍차 종류에 뭐가 있냐면 얼그레이, 아쌈티 있어. 아쌈이 되게 유명한 홍차 재배지예요. 인도의 아쌈 지방이. 그래서 이 인도가 또 뭐였습니까? 영국의 식민지였죠. 참, 이 영국 사람들도 못된 게 뭐냐면 인도 사람은 자기하고 같은 민족이 아니지만 미국 식민지는 자기네하고 같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같은 식민지인데 인도는 가혹하게 지배를 했고, 자, 미국은 되게 자유롭게 풀어줬던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참
그쵸, 여러분. 이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민족, 같은 사람인데 이 차별 대우한 걸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영국이요, 그 인도산 차무역을 누가 주도했냐면 영국의 이제 그 근거지를 둔 동인도 회사. 그러니까 영국 정부가 얘들을 운영한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영국의 회사라고 보면 돼. 뭐예요, 여러분? 영국 정부 거라고 보면 된다고 했죠. 그럼 뭐야? 본국에 속하죠. 손해 보면 안 되잖아. 그 인도산 차를 동인도 회사가 갖다가 어디에 파냐면 미국에 팔어. 근데 그게 차세가 붙은 거야. 그러니까 비싸게 팔리겠죠. 그러니까는 자, 그 당시 미국에도 애들은 홍차를 되게 많이 먹었어. 그러니까는 이제 그 상인들이 이 차가 돈이 되는 건가를 알아요. 많이 먹는데 비싸죠? 그래서 이 돈 있는 상인들이 여러분 차를 밀무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밀무역은 관세가 안 붙으니까 훨씬 더 싸게 팔리잖아. 자, 그러면서 차가 어마무지하게 팔려요. 자, 그래서 영국 정부가 어떻게 하냐면 자, 자기네 이제 그 차무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차세 그 동인도 회사에 홍차에 한해서만 관세 부과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루아침에 동인도 회사의 그 홍차가 가격이 떨어지고 밀무역했던 홍차의 가격이 비싸지는 효과를 가져온 거야. 그러자 밀무역자들께 안 팔리죠. 미국 식민지 사람들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미국 혁명도 얘들아 돈 싸움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근데 그게 100% 돈싸움이라고는 할 수 없지. 어떻게 보면 경제적 이득을 위해 시작한 게 나중에는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키운 게 되니까. 자, 그래서 자 그렇게 되면서 반발이 심해지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 영국에 대한 반발이 가장 심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자 지금 하버드 대학과 예일 대학이 있는 보스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보스턴에서 자 영국에 반발을 많이 했던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이 자 보스턴 뭐를 차 사건을 일으켜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서 차는 무엇이다? 홍차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미국 식민지의 사람들이 인디언 복장을 하고서는 그 동인도 회사의 그 배 있죠, 여러분. 홍차를 실은 그 배에 올라가서 342포대의 홍차를 바다에 버려버렸대요. 그러면 피디님 이거 보면서 무슨 느낌이 들어요? 내 얘기를 지금 들었을 때 보스턴 차 사건 들 무슨 생각이 들어? 난 이거 들었을 때 얘들아 아니 그냥 미국인 복장하지 왜 인디언 복장을 해? 난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래서 인디언 복장을 하고선 다 던져버려요, 여러분. 자, 이렇게 되자 영국 정부가 자기네 정부를 일종의 손해보게 한 거잖아, 동인도 회사를. 그래서 여태까지의 방침하고 좀 다르게 되게 어떻게 합니까? 강경 대응을 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 보스턴 항구를 폐쇄하고 이 차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을 잡아다가 본국으로 압송해서 본국에서 재판받게 하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오케이. 자, 이런 내용이 알려지게 되자 자, 식민지, 13개주 식민지의 대표들이 필라델피아라는 곳에서 모여서 뭐를 합니까, 여러분? 필라델피아 크림치즈 아니에요, 여러분. 필라델피아에서 모여서 제1차 대륙회의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영국이 저렇게 강경 대응하면 우리는 더 강경 대응할 거야. 라고 하면서 영국에게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결정하죠. 자, 1차 대륙회의가 끝나자마자 얘들아 자, 영국 군대와 자, 미국의 우리가 군대가 식민지의 군대가 충돌하게 돼요. 그게 렉싱턴 사건이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독립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자 이 식민지에서 다 2차 대륙회의를 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누구를 자, 조지 워싱턴 이라는 사람을 총사령관으로 해서 군대를 이끌게 한 거야. 자, 그리고 무엇을? 자, 미국 독립 선언문을 발표하죠, 여러분. 누가?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쓰게 돼요. 선생님, 우리가 이런 거 좀 알아야 되냐? 네. 지금 우리 학생들의 많은 학생들이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간다거나 아니면 미국으로 유학을 갈 거고 아니면은 나중에 영국이나 아니면 영국에 우리가 영방 쪽으로 가게 되면은 영국 역사나 미국 역사 같은 경우 많이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대화했을 때 대화가 통하려면 이걸 좀 알아둬야 돼. 오케이. 너희들 조지 워싱턴 같은 경우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잖아. 이 조지 워싱턴이 얘들아 총사령관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젊은 날에 이 영국과 프랑스가 싸웠던 요 전쟁 있죠. 여기에 참여했었어. 영국 측으로. 여기서 실무 경험을 쌓은 거야.
그냥 결론적으로 영국이 호랑이를 키운 셈이죠. 자, 이렇게 됐고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미국 독립선언문이 발표됩니다. 자, 미국 독립선언문에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거 좀 보셔야 돼요. 자, 미국이 드디어 무엇을 한 겁니까? 영국에 대해서 독립을 선언한 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게 미국 독립선언의 이제 특징이 되겠고요. 뭐에 영향을 받았을까요? 18세기니까는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았어요. 자, 특히 얘들아, 구대륙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 대륙에 비해서 미국은 신대륙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롭게 개척하는 대륙이니까 사람들이 좀 진취적이었단 말이야. 개방적이고. 그래서 이 18세기에 좀 우리가 진보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계몽사상을 더 빨리 받아들였대요. 자, 그래서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미국 독립선언문이 나오게 되고 미국 혁명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미국 독립선언문이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이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요거부터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지도 하나. 자, 볼게요.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우리가 필라델피아야. 필라델피아에서 제2차 대륙회의가 열려서 미국 독립선언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너희들 잘 봐봐. 자, 미국의 동부잖아. 여기가 뉴욕이고. 여기가 이민. 그러니까 처음에 이민 오면 뉴욕항으로 다 들어와. 그래서 병이 있는지 다 확인해요. 만약에 병에 걸려서 전염병에 그럼 거기서 한 몇 개월을 격리한대요. 병이 안 나면 다시 배 타고 본국으로 가는 거야. 그게 뭐니? 그렇게 힘들게 몇 달을 와가지고. 얼마나 좀 짠하지 않니? 그래서 이게 이제 뉴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로 되게 가까워서 뉴욕에서 필라델피아, 워싱턴 가는데 한 4시간, 버스로 4시간 달리면 돼요. 그 다음에 피디님, 미국 버스는 아시죠? 얘들아, 안에 화장실 있다? 그리고 중간에 한 번 정도 쉬나 잘 안 쉬어. 근데 선생님이, 잉글리시가 안 되잖아? 근데 미국의 선생님이, 공부하고 살러 이제 갔다가 선생님이 금방 돌아왔다고 말했죠, 여러분. 선생님은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 나는 너무 잘 돌아온 것 같아. 나는 너무 잘 돌아온 것 같은데, 그때 친구 만나러 워싱턴을 간 거야. 갔는데, 갈 때는 정말 얘들아, 2시간 반 만에 갔어. 그러니까 너무 과속한 거. 근데 올 때가 거의 5시간 정도 걸렸는데 내가 거기 잔 거야. 오줌이 너무 마려운 거야. 시야가. 근데 그 화장실은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게 문화적 차이인 거야. 딴 사람들은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선생님이 어디 앉았냐면 그 화장실 바로 앞에 앉았어요. 찌린내가. 그래서 그 문화적 차이가 아직도 기억나요. 선생님은 그래서 워싱턴 하면은 그 버스만 생각이 나. 버스만. 자, anyway에서 요게 우리가 필라델피아의 위치다라는 거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되게 중요한, 미국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도시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미국 독립선언문을 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생명과 자유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포함해서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권리를 신에게 받았다. 신에게 받았다 뭡니까, 여러분?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권리, 천부인권이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인간이 생명과 자유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야. 그 다음에 평등하게 차유됐대. 자유권, 평등권, 각종 기본권, 얘들아. 행복을 추구할 권리, 얘들아, 기본권이 다 들어가는 거야. 내가 얘들아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지 행복한 거고, 자,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어야지 행복한 거고, 나의 생명이 유지돼야지 행복한 거야. 이건 포괄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동의에 생겨났대. 그러면 국민이 뭐예요? 나라의 주인인 거야. 국민 주권이고. 됐나요? 통치받는 사람에게 권력이 있다라는 거잖아. 근데 어떤 정부든 이 통치받는 사람의 이런 권리를 빼서 파기하는 경우에는 민중의 안정과 행복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데 그게 뭐냐면 혁명을 일으켜서 저항할 수 있다는 거야. 기존 정부에. 이걸 저항권이라 부르고 계몽사상의 핵심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독립선언문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자, 이쪽에 와서 보게 되면 미국 독립선언문에서는 자, 먼저 천부인권 사상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 주권 이렇게 주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알 수 있는 게 국민의 자유와 평등과 각종 기본적인 권리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저항권의 원리 알 수가 있어요. 됐나요? 어렵지 않죠? 이게 미국 독립선언문이고요. 누가? 토마스 제퍼슨이
자, 미국의 대통령이었죠. 이 사람도 나중에. 자, 이제 만들게 됩니다. 굉장히 글을 잘 썼었대요. 자, 그래서 너희들 미국에서 1달러짜리 화폐에 조지 워싱턴이 들어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2달러짜리 화폐에 토마스 제퍼슨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피레침을 발명한 벤자민 프랭클린이에요.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경우는 100달러짜리 화폐에 그의 초상화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자, 전쟁은 초기에 영국이 우세했습니다. 만약에 영국이, 그러니까 뭐냐면 영국이 본국의 군대를 보내진 않았어. 그러니까 이 식민지에 있었던 영국 군대를 가지고 전투를 했는데 그때 그 사령관들이, 영국 군대 사령관이 똑똑했으면 바로 이겨서 애들이 역사는 달라졌을 텐데 사령관들이 바보여서 영국이 초반에 이기지 못해요. 그래도 영국이 우세했던 거야. 근데 승세가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봐봐. 자, 영국과 프랑스가 우리가 식민지를 두고 싸웠었죠, 여러분. 프랑스가 지잖아. 프랑스가 복수를 하려고 누구를 도와줍니까? 미국을 도와줘요. 됐나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 얘들아, 영국 때문에 얘들아 손해보는 나라가 있었어. 자기네가 뭐만 하려고 그러면 영국이 꼭 개입해서 회방을 놓는단 말이야. 에스파냐. 그래서 에스파냐가 어떡합니까, 여러분? 영국이 너무 싫어서 누구를? 미국을 지원해요. 혹시 여학생들이 안녕 미스터 블랙이라는 황미나 씨의 만화를 보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미스터 블랙이 영국의 귀족인데 그 오스트레일리아로 이제 그 죄수로 갔다가 거기서 탈출해가지고 그 미국 독립혁명인가에 참여를 하게 됐나?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의 도움으로 참여하게 됐나?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요. 그 내용이 꼭 읽어보기 바라겠습니다. 역사 공부가 돼. 안녕 미스터 블랙. 하지만 선생님이 만화책 읽으라고 한 적은 없고요, 여러분. 어른이 되면 읽어보는 걸로.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끝내는 요크타운 전투에서 어떻게 됩니까? 영국이 지고 누가? 미국이 이기게 돼요. 됐나요? 미국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도 얘들아 영국이 안 질 수가 있었는데 이 요크타운이 어디에 있냐면 이쪽에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와서 보게 되면 자, 얘들아 여기가 요크타운이야. 그럼 여기서 영국 군대가 뉴욕에 있는 군대들을 기다렸던 거야. 근데 뉴욕에 있는 사령관이 내가 그랬잖아. 바보들이었다. 영국군의 사령관들. 이 그 대장들이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자, 미국의 군대가 식민지 군대가 와서 영국군하고 싸워서 영국군이 완전히 져요. 그때 군대를 보내요. 아니 그럼 뭐 이틀 전에 보냈으면 상황이 달라졌을 텐데. 그래서 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자, 어디서? 자, 프랑스와 에스파냐와 미국이 승전국이 되는 거죠. 영국이 패전국이 돼서 승전국인 프랑스의 파리에서 파리 조약이 체결하면서 자, 뭐가? 미국의 독립이 결정되고요. 자,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프랑스가 얘들아 돈 되게 많이 쏟아 부어가지고 승리를 한 거잖아. 그러면 보통 승전국은 얘들아 땅을 받는다거나 배상금을 받아야 되는데 프랑스가 내놓으라고 그랬어, 영국한테. 영국이 안 준다고 빡빡 우겨요. 근데 프랑스가 이거 왜 전쟁한 건지 몰라. 웃기지? 그래서 얘들아 프랑스는 이 전쟁에서 얻은 이득이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만 제공하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역사가 다 연결되는 거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독립을 하고 나서 당연히 나라의 기틀인 헌법을 제정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때 만든 헌법을 나중에 미국이 수정해. 그래서 너희들 미국 드라마를 보게 되면 특히 이제 그 로 드라마 있잖아. 우리가 법과 관련된 그 변호사와 관련된 로 드라마를 보게 되면 수정 헌법 몇 조라는 말이 나와. 그게 나중에 수정되게 된 거야. 하여튼 요게 기초가 되는 거야. 자, 헌법을 제정해서 자, 무슨 나라가 이제 나오게 되냐면 나라 이름은 아메리카 뭐가 돼요? 합중국이 되는 거야. 아메리카 합중국이 되고요. 자,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자, 민주 공화정을 선택하고 자, 그 다음에 상권 분리, 권력을 세 개한테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권력을 나눠가져요. 그러니까 정부, 의회, 법원이 권력을 나눠갖고요. 특징이 뭐냐면 또 하나 뭐냐면 미국은 얘들아 우리가 USA라고 해요. 자, 아메리카 합 중국이야. 합. 자, 우리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우리가 of America잖아. 유나이티드야.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즉
자, 우리가 이 미국이 지금 보게 되면 얘들아 여러 개의 주가 있잖아. 몇십 개의 주가 있죠. 그러면 그 주에는 주지사가 있어요. 주지사는 그 주에서 거의 뭐냐면 대통령과 같은 역할이에요. 그러니까는 옛날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뭐가 나왔냐면 A라는 주에 어떤 주인지 이름이 지금 까먹었는데 A라는 주인데 한국인이 거기서 자기 자식을 죽였다라고 해서 종신형을 언도받은 거야. 근데 간단히 말해서 엄마가 어떻게 된 거냐면 미국인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미국인 남편이 폭력적이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 둘을 데리고서 이혼을 해가지고 이제 기른 거야.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는 웨이트리스를 한 거죠, 여러분. 팁을 많이 받으니까 미국은 팁 문화잖아. 그래서 밤에 애들 둘만 두고 밖에서 문을 잠그고서는 이제 식당에 갔다 온 거야. 왔더니 애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우리가 서랍 있죠, 여러분. 서랍 있는 이제 그걸 애들이 열고 놀다가 그게 무게중심이 안 맞아서 그게 애한테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5살짜리 애가 질식사로 죽어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딸인데 아들이 죽는 거야. 근데 엄마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었어. 그러니까는 남편이 주한 미국인이어서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들어간 건가 그 케이스거든.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제 당연히 911에 전화를 하죠, 여러분. 911에 전화를 하죠. 우리는 1199, 911에 전화를 하잖아. 911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소방대원 오고 경찰 오고 이랬어. 근데 그 엄마가 막 울면서 한국식으로 말한 거야. 뭐냐면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아들을 죽였다. 그게 뭐가 되냐면 처음 말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거의 강력한 증거가 된대요. 그래서 종신형을 언도받은 거야. 미국인들의 입장에서 이해 못하는 거야. 그런 말을.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 다 내 잘못이다. 내가 내 새끼 못해서. 그래서 끝내는 나중에 엄마가 거기 있는 한인사회 변호사들이 구명 활동을 해요. 100% 뭐냐면은 나중에 다 CSI 같은 데서 다 이걸 하잖아 했는데 엄마가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애가 스스로 그게 여러 가지로 죽은 게 나오거든. 그래서 끝내는 어떻게 하냐면 엄마가 살았던 그 주의 주지사가 사면을 해줘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너희들 우리나라는 봐봐. 사면권이 대통령이 있어. 너 도지사가 있니? PD 없죠. 시장이 있지도 않아. 근데 미국은 달라. 뭐야? 각 주가 하나의 나라나 마찬가지야. 자, 그런데 그 주의 권력 위에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연방이에요. 연방. 대통령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무엇이다? 연방제예요. 연방제. 자, 그래서 대통령도 사면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너희들 FBI가 뭐냐면 연방경찰이야. 그래서 너희들 봐봐. 자, 우리나라는 내가 부산에 갔다 그래서 부산 경찰들이 여기에 부산 경찰 달고 나오니? 아니지. 그냥 경찰 달고 나와. 자, 그런데 미국 경찰은 LA 지역은 LA 경찰이야. 내가 만약에 뉴욕 경찰 하고 싶으면은 다시 시험을 보든지 이래야 돼. 다른 거야. LA 경찰, NYPD 다 다르잖아, 얘들아. 그게 다른 거야. 왜냐면 그 주기 때문에 그 지역의 경찰이 따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나라나 마찬가지인 거야. 근데 만약에 A라는 주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어. 요 경찰들이 수사를 해요. 그 다음에 B라는 주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서 그 경찰들이 수사해요. C라는 주의 경찰들이 수사하는데 이 살해 방법이 비슷해. 연쇄살인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주를 뛰어넘는 거지. 연방인 거지. 연방 전체 연령에서.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연방경찰인 FBI가 출동을 해요. 그럼 그렇잖아. 주 위의 권력에 연방정부의 권력이 있는 거라고? 그러면은 여태까지 경찰이 이제 수사했던 기록을 다 연방경찰한테 넘겨야 돼. 그리고 자기네는 연방경찰을 도와주는 걸로 뒤로 물러나. 연방경찰이 모든 걸 주도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인지 알겠죠? 그러니까는 주에 우리가 그거보다 주도 되게 큰 권력이 있지만 더 큰 일에는 연방의 권력이 크고 그다음에 연방은 얘들아 이 군대와 외교에서는 연방정부만이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바로 미국의 시스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하나 더 있다면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 주권주의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렇게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미국 혁명이 일어났어요.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그래서 자, 이 미국 혁명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 시민들의 자유와 무엇을? 권리를 부르짖은 거잖아. 왜 영국 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하냐? 식민지도 결정권이 있다. 우리의 권리가 있다. 이걸 주장을 한 거잖아. 자, 그래서 이거 하면서 이게 어떤 거에? 나중에 프랑스 혁명과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에 영향을 미쳐요.
자, 라틴 아메리카는 어딥니까, 여러분? 멕시코 아래쪽을 라틴족이 개척했다라고 해서 라틴 아메리카라고 불러.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 선생님이 좀 더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요.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서는. 그래서 프랑스 혁명과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선생님 이거야. 너희들 조지 워싱턴이 자기의 자유, 시민의 자유를 울부짖었어요. 제퍼슨도 저기 보면 뭡니까? 자기가 권리가 있다라잖아. 그건 하느님이 준 거죠. 그거는 백인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자, 이 둘 다 어마무지한 부자로서 어마무지한 흑인 노예들이 있었어요. 자, 조지 워싱턴은 흑인 노예를 엄청 뿔려요. 특히 부인이 시집 오면서 데리고 와 더 많이 뿔려. 근데 그 당시 무슨 법이 있었냐면 한 명의 흑인 노예가 같은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지내면 자유를 준다고 그랬어. 조지 워싱턴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6개월 정도 된 노예는 다른 농장으로 보내요. 그런 식으로 해서 편법으로 노예를 해방시켜주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위인전에 보면 조지 워싱턴이 나중에 죽을 때 유언으로 이제 그 노예들을 다 해방시켜주거든요, 여러분. 왜냐면 조지 워싱턴이 자식이 없었어. 그래서 해방시켜준 거야, 자기 노예를. 그 다음에 토마스 제퍼슨 같은 경우는요, 자기 부인이 데리고 온 여자 노예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부인의 아버지 있죠. 백인 아버지가 흑인 노예하고 사이에서 난 딸이야. 결론적으로 자기의 여동생이나 다름없는데 그 부인이 죽자 그 흑인 노예하고가 거의 뭐 혼인관계나 다름없어. 그 사이에서 몇 명? 7명의 자식을 낳아요. 뭐 정확히는 6명이고 7명인데 나중에 이 자식의 후손들이 얘들아 이게 얼마 되지 않잖아. 18세기니까 1700년대야. 그럼 1800년부터 해도 1900년, 2000년에서 200년 정도 지난 거잖아. 그 후손들이 자기는 토마스 제퍼슨의 후예다라고 해서 이제 그 계속 주장을 해. 성도 바꾸고 그래서 셀리 해밍슨이란 여자하고 사이에서 자식을 낳아요. 자, 그래서 그 자식들이 지금 그 후손들이 얘들아 DNA 검사에서 거의 역사적으로 토마스 제퍼슨의 자식으로 봐요. 왜? 토마스 제퍼슨이나 토마스 제퍼슨의 남자 형제들의 그 유전자가 이 흑인들한테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뭐냐면 당연히 셀리 해밍스는 백인 아빠하고 흑인 엄마인데 이 흑인 엄마도 반만 흑인인 거야. 그러니까 셀리 해밍스는 거의 뭐예요, 여러분? 4분의 1 정도만 흑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가 거의 백인이었대요. 그러면은 토마스 제퍼슨은 백인이고 셀리 해밍스는 거의 백인에 가까운 흑인이야. 그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여러분 8분의 7인가가 백인이고 8분의 1만 흑인이야. 그러면 백인이니 흑인이니 피디니 백인이에요, 흑인이에요? 그거 굳이 따지면 백인으로 따져야 돼요. 미국은요 지금도 얘들아 그 신분증 같은데 그 미국에 등록하는 데 보면은 자기의 그 우리가 민족을 쓰는 게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시 대통령의 두 번째 아들이 멕시코로 공부하러 갔다 거기 그 원주민 여성인가? 하여튼 그 라틴 아메리카 쪽으로 공부하러 갔다 원주민 여성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 자식들은 자기 그 민족을 뭐로 쓰냐면은 미국인이지만 히스패닉계로 써요. 그렇게 써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도 가게 되면 뭐야? 나 이제 한국인, 황인족으로 쓰는 거야. 이렇게 쓰는 건데 봐봐. 이 당시 순혈주의라는 게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8분의 7은 백인이야. 거의 외모가 백인이에요, 여러분. 셀리 해밍스가 그렇게 미인이었대요, 여러분. 자, 백인이야? 근데 8분의 1이 흑인이야. 순혈이 아니자. 그래서 얘는 흑인이야. 뭐라고 되냐면 8분의 7만 백인, 8분의 1 흑인. 그래서 흑인 이렇게 돼요. 너무 웃기죠. 그래서 차별받고 이래요, 여러분. 근데 외모로 하면 구분이 안 갈걸요? 왜냐면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백인에 가까운 흑인들보다 피부가 더 검거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서 이 아메리카 합중국이 수립되면서 자, 이 그러니까 미국 혁명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 독립전쟁을 우리가 여기부터를 독립전쟁으로 봐요, 여러분. 독립전쟁을 뭐로 이끌었던? 승리로 이끌었던 조지 워싱턴의 인기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의를 보게 되면은 시민혁명의 성격을 갖고 있죠, 여러분. 자유와 권리를 영국 정부로부터 찾은 거야. 그 다음에 새로운 국가의 탄생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고, 그 다음에 얘들아, 우리가 청교도 혁명 당시에 공화정이 있었지만 그거는 민주공화정이라고 할 수는 없어. 근데 여기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왜? 딱 여기 나오잖아. 국민주권주의 얘기하고 있죠. 민주공화국이 세계 최초로 성립하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이번 시간에 미국 혁명을 공부했습니다. 자, 미국 독립혁명이다라고도 하는데 요즘에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미국 혁명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국 혁명이라고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겁니다. 자, 얘들아, 쌤과 함께 오늘 이 시간에 배운 내용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 뭐에 대해 공부했다? 미국 혁명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몇 세기에 일어났다? 18세기에 일어났고요. 자, 뭐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했죠? 계몽 사상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됐나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은 뭐가 시험 문제 잘 나오냐면요. 미국 혁명의 순서가 잘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랑스 혁명도 순서를 알아둬야 되지만 미국 혁명도 이제 전개 과정 순서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먼저 영국인들이 이 종교의 박해, 그래서 그거를 피해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와서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모두 몇 개? 13개의 식민지가 건설이 돼요. 오케이. 이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 처음에는 이 식민지 사람들의 우리가 이제 이래 영국이 많이 간섭하지 않다가 영국이 재정이 부족해지자 이 식민지에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식민지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반발하게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서 끝내는 이 식민지 사람들에 의해서 무엇이?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됐나요?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식민지를 건설하고 처음에는 식민지끼리 자유롭게 살다가 자, 영국에 의해서 세금이 부과되게 되자 반발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발에 나왔던 대표적인 말이 뭐가 있습니까? 대표 없는 곳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과세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끝내는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식민지 13개 주의 대표들이 무엇을? 대륙회의를 열어서 영국에 저항하기로 결정을 해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독립전쟁이 발발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사령관으로 누가? 조지 워싱턴이 선출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무엇이? 독립선언문이 발표되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은 이 독립선언문에 따르면 자, 무엇이 있다라는 거죠? 요 독립선언문에 나와 있는 내용 여러분. 자, 그러면 요거 독립선언문 여기다 쓸게요. 자, 독립선언문. 자, 독립선언문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 천부인권. 자, 인간의 권리는 누가? 하나님이 줬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부여받은 거고. 자, 저항권이 있으며 자, 그 다음에 국민 주권주의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 자유와 평등. 그 다음에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됐나요? 자, 처음에는 영국이 이기나 했지만 곧 미국이 이기게 되면서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독립을 인정하는 파리 조약이 맺어지게 되겠죠.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메리카 합중국이 수립되게 됩니다. 자, 아메리카 합중국의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세계 최초의 자,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요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미국 혁명이 어디에 영향을 줍니까? 미국 혁명이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주고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뭐에 대해서 18세기의 미국 혁명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스턴 차 사건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독립선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메리카 합중국이 갖는 의 알아두시고요. 미국 혁명이 이제 끼친 영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합니다. 쌤은 다음 시간 다시 올게요. 여러분, 안녕!